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질문과 답변 해보죠. 이 구독자분은 이제 제 영상을 쭉 보셨고 많은 공감이 됐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드셨대요. 자, 남자들은 뭐 알파, 베타, 뭐 블루필, 퍼플필 뭐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왜 여자는 알파, 베타 같은 구분이 없는 건가요? 오직 여성이란 잣대만으로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분 여자예요? 응? 딱 뭔가 이 말의 이 문장에서 약간 좀 내가 이 페미들과 말을 섞었을 때 그 느낌이 싹 지금 나가지고 아직 영상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쭉 봤을 땐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채널에서 말하는 여자의 분류는 페미냐 일반인이냐 정도. 페미냐 정상인이냐. 일반인 아니고 정상인이냐. 그밖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요새 뭐 MBTI니 뭐 사바사니 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양한 성격과 문화를 가진 세상에서 하나의 획일화된 정의가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여성들도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알파를 무조건 원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어떤 여자는 베타적 측면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혼란스럽네요. 예를 들면 뭐 사디스트라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이 경우 베타적 측면이 아닌 베타적 남성을 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같은 메일이 두 번 들어왔네. 그래서 거대한 경향성의 미시적인 다양성을 물어보는 것이기에 부적절한 질문일 수 있지만 질문 드립니다. 물론 강한 주장을 위해 일부 소수 사례는 제낀다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세상은 다양하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질문 드리자면은 레드필이 물리학은 아니지만 통계적인 경향성을 갖고 말한다면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통계인지, 그리고 레드필 이론대로 다양성이 아닌 획일성을 지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블루필적인 남성들의 착각인 나만의 환상적인 여자는 세상이 다양하고 집신도 짝이 있든 나에게도 짝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좋은 재밌는 관찰이네요. 그래서 이 믿음이 PC주의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그건 틀린 거야. 요새 교육과정 내 사회 책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 망한 교육을 하고 있네.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자분을 개별 질문과 답변으로 넣은 거는 굉장히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왜 여자는 알파와 베타와 같은 구분이 없냐 이걸 질문하셨는데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냥꾼이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도 사냥을 하는 것 같아요. 여자도 사냥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백설마녀님이나 이런 그런 연애 유튜버들 찾아가가지고 여자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보면은 딱 느껴요. 여자들은 사실 남자가 대부분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들의 에피파니 페이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삼지 말라 그랬죠. 너희들은 기한이 짧지만 같은 기한 내에 남자들이 한평생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는다. 같은 등급의 남자더라도. 똑같은 6등급의 남녀가 있더라도요. 6등급의 남자의 인생과 6등급의 여자의 인생이 달라요. 7등급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이제 뭐 너도 나도 7의 여자라며. 이게 미국에도 있는 현상이에요. 미국에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케빈 세뮤얼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분의 그 HB 라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번에 앤드류 테이트는 10등급 여자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0등급은 어떤 최고점을 지향하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로 10등급인 여자는 없다라고 얘기한 반면 글쎄 케빈 세뮤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등급의 여자는 없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좀 달라요. 사람들만 쓰는 게. 7등급의 여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도 그 7의 여자라는 게 하도 그게 뭐 다 나는 넘버 7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6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자존심 상하고 좀 8이라고 하긴 내가 좀 뭔가 좀 너무 오만한 것 같아. 그러면 딱 적당한 게 뭐야? 7이야 7. 남자들이 더 아쉽기 때문이고 남자들이 이 성시장에서 훨씬 더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이고 남자들이 구애를 하는 성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좀 있어요. 여자 이즈 뭔들. 그리고 남자는 하이퍼거미 본능이 없잖아. 그래서 여자이드 뭔들이란 좀 마인드도 좀 있고, 그리고 아무튼 약간 이런 연애의 결정권은 여자한테 있고 섹스의 문제가 여자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남자들은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뭐 아이린이 사귈래요 하면 다 사귀겠지. 슬기가 사귈래요 하면 사귈 거고, 카리나나 뭐 윈터나 그런 예쁜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돌에서 얘기하는 아이돌로 대변되는 그런 여자의 그런 이상향, 그런 여자들이 사귀자고 하면 어이씨 당연히 땡큐 베리 머치 하고 사귀죠. 아니면 인스타에 그런 젖가슴 파는 여자들 사귀자고 하면 사귀겠지. 원나잇 하자고 하면 누가 거절하겠어. 아마 나도 유혹이 될걸.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는 열악하거나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실 남자들이 원하는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내가 얼마나 흥미로운 점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서 발견했냐면은 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담배 피는 아이린 vs 누구였더라? 담배 안 피는 그 제시카 있잖아.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온 제시카. 그걸 비유를 했거든. 근데 댓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둘 다 담배를 안 펴도 저는 아이린보다 제시카가 좋은데요 한 남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의 취향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롤러타마시가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남자가 여자의 외모에 엄격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어서 여자의 외모를 많이 봐요. 근데 외모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로 비유를 하자면은 남자들은
그 점수를 계산하는데 합격 여부를 계산하는데 외모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모의 까탈스러운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게 대표적으로 올라타마시가 예를 드는 게 이제 포르노 사이트인데 포르노 사이트는 별게 다 있습니다. 뭐 비뉴, 거유, 뭐 밀프 아줌마들 그리고 또 뭐 뚱뚱한 여자 BBM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있어요. 난 장르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온갖 장르들이 다 있어. 뭐 슬렌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백인, 흑인, 뭐 황인, 뭐 진저 헤어, 뭐 블론드, what the fuck, shut the fuck, 블라. 자, 근데 여자의 취향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어요. 식스팩 앱, V 테이프 등 이렇게 V 모양으로 딱 식스팩 앱 딱 해가지고 딱 그 스파르타 전사 같은 그런 몸매. 그런 게 지향돼 있다고. 그래서 일전에 얘기했죠. BBW 모델, 빅 뷰티풀 우먼 모델은 있어도 미국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페미가 설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회에서 빅 뷰티풀 모델이 그 패션 잡지의 메인을 차지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있죠. 배 나오고 막 어깨 좁고 막 머리털 다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남자의 모델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종류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알파 베타가 뭐야? 서열이에요. 서열. 물론 남자도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누가 내 눈에 더 예쁘고 누가 뭐 덜 예쁘고 이런 건 있겠는데 이게 제 레드필 채널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의 정도와 기준이 아예 달라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한테 서미시브 어떤 순종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기 알파메일한테 여자는 프레임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페미니즘들이 부정하거나 이제 그걸 나쁘다고 학습을 시켜서 그렇지. 그리고 여자들은 하이퍼머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골라야 돼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파나 베타라는 이런 식의 서열화된 이분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느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한테 성녀창녀 이론이라고 부르죠. 마돈나 홀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게 성녀창녀 모순이란 말이야. 이게 페미들이 되게 많이 우려먹어요. 내가 성녀창녀 이론을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 시간에만 내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 여자들이 이게 되게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근데 니들 불만 삼을 거 없다고 아가리 여물라고. 왜냐면 니들은 알파베타 이분법이 있거든. 너희들은 섹시한 오빠도 원하면서 자신을 보살펴주고 웅기둥기 보듬어주고 감정을 살펴봐주고 돈을 많이 벌어주고 그런 아빠 같은 롤도 원하지. 즉 남자들이 성녀창녀 이론처럼 화끈한 여자도 원하면서 엄마 같은 그런 성스러운 성모 마리아 이미지를 원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그런 식의 아빠 같은 이미지와 섹시한 오빠 이미지를 둘 다 원해요. 실제로 레드필에서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분법적인 내용 때문에 이렇게 알파베타가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드필 지식은요, 오직 여성이란 잣대만으로 어떻게 획일화된 정의를 내린 게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남자들의 취향이 너무 다양하고 각자 남자들 개개인의 처한 처지가 너무 다양하고 각자 수준이 너무 다양하고 각자 섹스 취향도 너무 다양하고 여자 취향도 너무 다양하고 주변에 있는 인맥풀 여자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보고 갑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레드필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한 거고 전장 지도라고 한 거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손자병법이라고 얘기한 거지. 질문자면 이렇게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레드필님 전시 상황이라는 게 막상 전쟁이 들어가면 온갖 무한 가지 변수가 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손자병법을 들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아. 패턴이요. 아무리 복잡해도요 카오스처럼 보여도 그 위에 패턴이 있어요. 체스도 마찬가지야. 체스 마스터들 체스 둘 때 어떻게 잘 두는 줄 알아요? 나 그 옛날에 그 어떻게 체스 마스터들이 나오나 그 전 세계 최초의 여자 체스 챔피언 다큐멘터리 보고 내가 그때 배운 건데 사람들이 체스판을 외워요. 그 사람들은.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트럭 옆에 그 냉동 트럭 옆에 탑차에 체스판 모양을 붙이고 지나가게 해서 그 사람한테 2초간 보게 하고 그거를 그대로 체스판 위에 구현을 하겠는데 실제 스포츠에 나올 만한 패턴들은 다 외워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나오지 않을 그런 식의 랜덤한 조합으로 그냥 제작진이 만든 패턴은 못 외우더라고. 그 사람들이 암기력을 좋은 게 아니라 패턴을 외우는 거야. 카오스가 있어도 패턴은 드러나요. 다양성은 카오스입니다. 근데 다양성 위에 패턴은 드러나요. 제가 색상환에 비유를 했듯이 우리가 포토샵 들어가가지고 색상환 찍어보면 다양한 컬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칠 때 색상환 그거 무한한 거의 프리즘 하나 딱 펼쳐놓고 자 여러분 오늘은 크레파스로 태양을 그릴 건데요. 여러분은 그 넘버 있잖아요. 내가 빨간색 넘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대충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면 넘버 000031 컬러를 꺼내세요 하면 애들이 그림 그리고 싶겠냐? 그냥 빨주노초 파는 거예요. 빨강인 거야. 사실 자세히 보면 빨강도 다양한 게 있는데 그냥 빨강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뭐 여자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다는 거를 남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찾고자 하는 거는 공통분모예요. 여자들의 그 분자가 아니야. 다양성이 아니야. 남자들이 찾고자 하는 건 공통분모야.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뭐 그건 틀린 거야. 그런 사회 책들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나도 동의해요. 나도 옛날에 그 되게 획일화된 시대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90년대 쌍팔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90년대 그런 아날로그 시대를
초등학생을 거쳐오면서 내가 느낀 건데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다양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체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약간 질문자분이 살짝 다양성에 대한 뽕이 살짝 느껴서 그래요. 나도 20살 초반에 다양성주의자였어요. 나는 그걸 믿고 내 인생의 각 분야에 체험을 했는데 내가 20대 내내 그런 걸 함으로써 내가 깨달은 거는 다양성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다. 다양성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개성이라는 것도 다양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생각보다 개성이라는 것도 다양하지 않고요. 인간들 많이 만나보면 군상들 비슷한 거 많고요. 특히 무엇보다 욕망에 있어서 다양성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욕망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대단하지 않아요. 왜 롤렉스 워치가 세계적으로 지금 1위일까 판매량이. 내가 요즘 자꾸 시계 얘기하는데 내가 요즘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아직 제가 롤렉스를 살 짬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롤렉스 워치가 왜 세계 1위일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 애플은 왜 세계 1위일까? 야 그렇게 MZ세대, 제너레이션 Z, 특히 내 뒷세대들 그렇게 다양성 좋아한다며 근데 왜 너희들 핸드폰은 다 왜 애플이냐? 노키아 이런 거 안 들어? 소니, 에릭슨 이런 거 안 들어? 뭐 다른 거 안 들어요? 뭐 블랙베리 이런 거 안 들어요? 왜 그동안 LG 안 들었어? 물론 뭐 성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은 뭐 성능이 좋은 거면 갤럭시를 사면 되잖아. 근데 왜 다 애플이야? 특히 가시나들은 왜 다 애플이야? 사진이 잘 찍혀서?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 애플이란 브랜드가 그래서 잘 팔릴까? 각 분야 대기업 우리가 소비하는 주요 소비재 업계 1위와 2위의 격차를 보면 격차가 큰 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각 분야의 우리의 소비재들, 공산품들 보면은 1위와 2위의 격차가 큰 곳들이 은근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일까요? 사람들 취향 다 똑같거든. 사람들은 언제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원하거든.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다 똑같아요. 최대한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만나서 섹스하고 싶고, 최대한 화끈한 섹스를 하고 싶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최대한 편하게 살고 싶고, 최대한 고통을 피하고 싶고, 욕망은 다 비슷해. 개성? 전 잘 모르겠어요. 질문자분이 마치 무슨 개성하면 무슨 무한한 엄청나게 무슨 베스킨라빈스 저기 브라운에 가면 저기 강남구청 쪽에 거기 가는 그런 아이스크림보다 적을 거예요 아마. 패턴으로 구획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히 안 쳐줍니다. 뭐가 그렇게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창의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주도적이지 않아. 다 그냥 밴드웨건으로 따라가고 다 그냥 남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렇잖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돌아다니까 그런 시계짜리 돌아다니대. 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뭔 시계 해가지고 똑같은 시계 사진 복사해놓고 뭐 시티즌 세이코 블라블라블라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100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뭐 이렇게 해놨다며. 그러니까 생긴 거 다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다이버 시계들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건 내가 동생이 선물해서 차고 다니는 건데 이거 카시오 이거 빌 게이츠가 차고 다니는 거 이게 이 가격대에는 가장 품질이 좋아요. 그건 맞는데 이거 서브마리너 베낀 거예요. 롤렉스 다 똑같아 보여. 언뜻 보면은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거 차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롤렉스 사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 안타깝게도 아직 이제 내 동생이 나한테 롤렉스를 사줄 짬은 아닌데 지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왜 사람들이 롤렉스를 살까? 브랜드를 보고 사는 거거든. 진짜 다양성을 원한다면은 그냥 rolex랑 디자인 똑같은 거 사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롤렉스를 비싸게 돈 주고 사냐고. 그냥 이 롤렉스 뭐야 이거 그냥 뭐 세라믹 덩어리랑 뭐 대충 금속 들어간 그냥 쇳덩어리야. 그냥 시계를 말해주는 거고 개 쓸모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 보면 돼.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어? 사람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 사람들이 이거를 가치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거든. 진짜 다양성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시계 디자인으로 순수히 따라가야죠.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골자는 뭐 다양성이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진짜 매크로를 땡겨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패턴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그마 메일을 그렇게 크게 안 치는 거예요. 내 채널에 시그마 메일이 찾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게 대부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대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를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서열화된 동물이고 위계질서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그리고 여자는 일단 입으로는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고 하죠. 입으로는.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과 답변으로 여자가 좀 더 친화적이고 공격적이지 않고 싸우지 않아서 여자가 진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했을 때 그냥 개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내가 그분한테 아니라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죠. 그 질문한 분이 아니라 개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들은 이렇게 관계지향적이고 수평적이고 뭐 다 공평하고 다 이지고잉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역설이에요. 남자들은 막 싸우고 야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말새끼야 하고 싸우고 평소에 뭐 어떤 남자애들은 심지어 그냥 단톡방 대화가 그냥 항시 욕인 애들도 있잖아요.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한편으로는 남자들이 그래서 건강한 게 있다고. 가끔 이렇게 주먹 다짐 뭐 성인 돼서는 안 하지.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학창시절에 가끔 이제 맞짱 뜨면 남자들은 더 친해져. 근데 여자들은 싸우면 끝이에요. 남자들은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면은 더 친해져요. 싸우고 나면. 근데 여자들은 야 너는 쌍년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절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거지 전혀 평화롭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튼 여자들은 그래도 입으로는 서열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자들도 자세히 보면 서열이 다 있어요. 내가 뭐라 불렸냐면은 내가 옛날에 내 여자친구가 학창시절에 좀 약간 살짝 좀 놀았던 애였어요. 걔 옆에 꼭 항상 사이드킥처럼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내 여자친구보다 훨씬 안 예뻐. 항상 뭔가 여자애가 걔 내젓짓이 항상 걔를 사이드킥처럼 데리고 다니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걸 본 거야. 학교에 뭔 일로 이제 왔다가 나 데리러 갔나?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집에 가면서 뭐라 했냐면은, 그 뒤로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은, 야, 네 여자친구 향단이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향단이. 그러니까 춘향이가 있고 향단이가 있는 데 있잖아. 참 내가 특정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막말하는 건데 여자 사이에도 계급이 다 있어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남자한테 잘 먹히는 예쁜 외모라고 무조건 계급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내 댓글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양질의 이런 댓글. 가끔 이제 엔터키 안 누르시는 분도 있고, 엔터키 누르면서 이렇게 달아주시는 어떤 중년 남성분도 계시는데, 그분 보면은 그분들도 약간 젊었을 때 여자를 많이 겪어본 게 딱 튀어나요. 그분들 말씀하신 들어보면은 이제 폭탄 해제반에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 그분들이 폭탄 해제반. 이거는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맷 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이렇게 픽업을 하다 보면은 문손잡이에 C4가 붙여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오케이가 돼야지 나머지 예쁜 여자랑 말을 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3명 중에 1명이 있는 가장 안 예쁜 여자의 비위를 걔가 그냥 안 예쁘다는 이유로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나머지 예쁜 여자한테서 접근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자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아무튼 겉으로는 없다고 하니까 굳이 여자를 알파걸, 베타걸, 델타걸 이렇게 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애초에 성향과 성격이 달라서 정확히 나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억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그러면 제가 레드필에서 말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알파 피메일 하면은 우리 뭐 이부진 회장님 같은 분이나 또는 뭐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뭐 마가렛 대처 같은 분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알파 피메일이라 부르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니면 우리 리사수 누님. 근데 레드필에서는 그냥 그걸 알파 피메일이라 부르고,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알파 걸은 굉장히 핫하고 섹시하고 연애 시장에서 몸값이 높은 여자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자의 가치는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연애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 시장에서, 사회가 아니라. 물론 사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죠. 연동이 되니까. 그럼 베타 피메일은 뭘까요? 베타 피메일. 2인자 여성. 이분법으로 나뉘면은 이쁜 여자와 매력 있는 여자와 매력이 없는 여자인데, 전체 인구에서 보면은, 나는 이건 내가 뭐 그냥 내 추상적인 체감으로 얘기하는 건데, 남자는 한 10명 중 상위 40%까지 딱 여자한테 매력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좀 과격해요. 무조건 상위 20%야 미국은. 이미 그건 내가 지원한 숫자가 아니라, 로터마식 지원한 숫자가 아니라 데이팅 어플 통계에서 나왔어요. 물론 데이팅 어플이어서 좀 비현실적인 면도 있을 텐데, 아무튼 요즘 뭐 요즘 다 스마트폰 시대니까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자면은 미국은 좀 과격한데, 나는 아직까지 한국은 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거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그럼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5등급만 돼도 남자가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 30%, 많이 잡아서 40%인데 여자는 50%, 한 절반? 아마 남자가 일단 꼬일 거야. 5의 여자만 돼도. 6의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남자들이 고프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계급론이 좀 잘 안 먹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알파, 베타, 이분법으로 나눈다? 그럼 거의 뭐 반반 나누거나 뭐 6대4로 나눈 셈이에요, 거의. 남자는 좀 더 이게 익스트림하죠. 그런 면도 있고. 남자 눈에는 예를 들면은 뭐 델타 메일 타입 있잖아요. 성실하고 뭐 계급에 욕심이 없고 착실하게 주어진 일 잘하고. 예를 들면 베타 메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벅스데이의 기준입니다. 5대 계급. 거기서 베타 메일은 이제 2인자고 이지고잉하고 프렌들리하고 알파를 보조하고, 이제 뭐 알파 메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뭐 이렇게 권력이 이런 어떤 자리에 대한 투지가 크고.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알파랑 베타 쪽이란 말이야. 델타 메일은 매력을 못 느껴. 감마랑 오메가는 좀 더 상황이 안 좋고. 근데 남자들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이런 성향의 여자가 있든 저런 성향의 여자가 있든, 예를 들면 델타 거린 여자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신경 쓰여요? 내 여자친구가 델타 메일이야. 그냥 사회에서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그냥 월급 200, 300 받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여자야. 남자들한테 그게 게이쳐? 아니야, 남자가 중요한 건 얼굴이 예쁘냐 아니냐야. 예를 들면 여자 감마 메일이 있어. 그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거 아니야. 너든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약간 성격 좀 음침하고 약간 오타쿠 같은 기질도 있는데 아무튼 예쁘고 섹시해. 가슴도 커. 근데 왠지 쟤는 남자들이 오타쿠녀니까 안 건드렸을 것 같아. 남자 손을 안 댔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왠지 좀 건들면 쉽게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하는 애들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 오메가녀 정도 돼야지 이제 남자들이 안 건들겠네. 그게 이제 5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겠네요. 오메가녀. 여러분이 남초에서 이제 조롱하는 그런 여자들이죠. 그래도 내 생각에는 오메가녀의 삶이 오메가 남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솔직히 알파, 베타, 델타를 나눈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앞서 말했듯이 남자는 여자의 주몬들 각자 자기 계급이나 각자 자기 레벨에 맞춰서 아무튼 여자의 좀 원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리 좀 보편성을 쫓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마지막 부분이 참 흥미로운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레드필 이론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냥 뭐 관용적 표현에서 레드필 이론대로 획일성을 지니는 것인가? 근데 블루필 남성들의 착각인 나만의 원아이다스 신이 나를 위해 예비한 집신의 짝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미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미국 대도시에서는 먹히지 않는 관념입니다. 이제 이거는 집신은 짝이 있다는 말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안 먹히는 관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모노가미 시스템 1대1 연애 시스템이 너무 잘 고착화되어 있고 기존의 어떤 가부장제 사회 하에 너무 잘 핵가족 시스템이 잘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이고 이게 여성의 본능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미국에서 여자의 배타적 측면을 자립하게 해주고 여자를 페미니즘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자립하게 해주고 여러가지 복지 시스템과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여자의 사회 진출을 어느 정도 보장까지 하고 심지어 이제 여자가 월급을 더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보여주는 연애 시장에서의 여자들의 변화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요. 모노가미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은 롤로 타마씨는 지금 미국 사회를 포스트 메리지 에라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 후기 사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안 하는 사회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세상은 다양하고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양성 관점에서 적용한다면은 그래서 여자들 하이퍼거미가 없는 여자도 있을 거야. 또는 뭐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그런 잔혹한 진실 내가 굳이 뭐 버든 오브 퍼포먼스를 내지 않아도 그냥 나에게 사랑을 빠질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난 그건 좀 위험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량을 펼치지도 않고 내가 딱히 이 조건에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 생긴 게 좀 반반하다든가 키라도 크라든가 뭐 몸이라도 좋던가 최소한 그런 건 있어야 돼요. 남자가 진짜 막말로 진짜 최악이고 뭐 능력이 없더라도 잘생기고 키 크고 몸이라도 좋으면은 뭐 어떻게든 돼요. 뭐 얼굴 뜯어먹고 살려는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하신 얘기는 그런 것도 없는 남자들이 그냥 집신도 짝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미국 사회처럼 애초에 모태솔로 비율이 늘어나거나 애초에 뭐 연애를 아예 안 하는 남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겠죠. 지금 이미 늘고 있고 혼인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간에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통계적인 경향성을 갖고 말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통계인지 생각보다 세상은 다양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레드필 지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두세 번 영상을 앞서 내보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자분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레드필 지식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효한가? 통계적으로 저는 99% 유효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1%는 정말 리터럴리 진짜 타고난 게 남자 같은 그런 진짜 아예 진짜 남자 같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무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여자 중에서 또는 뭐 여자 중에 진짜 레즈비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이성애자 여성이라면은 99%좀 겸손하게 잡아서 95%다 해당됩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질문자분 남자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게 궁금할 때는 뒤집어 생각해봐요. 자, 남자에게는 다다익선 전략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죽하면은 나의 이상형은 뉴페이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죠. 이걸 공감할 남자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래 이런 반발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무슨 다다익선 같은 개소리냐. 나는 한 여자만 바라본다. 나는 굉장히 내 여자한테 충실한 남자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근데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 남자가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던가 어떤 바람에 대한 그런 나쁜 교육을 받아서 그걸 나쁘다라는 그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거지. 그걸 억누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컨디셔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도 내가 바람 피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난 한평생 바람 펴본 적도 없지만 나는 내가 아무튼 내 성전략이 다다익선이란 건 난 너무 내가 잘 느껴요. 나는 아니까 보이는 거고 보니까 아는 거거든. 근데 남자들이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모든 남성들한테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유일남님 영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려는데 못했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컨디셔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사실상 주어진 환경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얼마나 잘생겼고 부모님이 돈이 얼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여자가 얼마나 있고 실제로 여자가 얼마나 꼬이고 해요. 나를 컨디셔닝하는 건 나의 환경이에요. 레드필에서는 모든 여자가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고 옛날에 뭐 Good Girls Do라고 해가지고 착한 여자는 없다라는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착한 여자는 없어요. 모든 여자는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단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이나 종류나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각자 여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에요. 마치 모든 남자가 다다익선 전략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다다익선 전략을 발현하지 못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입지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 써야죠. 그러니까 남자는 뭐 다다익선 전략이니 남자는 천성이 바람둥이라니 그런 건 남성 혐오 표현이라니 그런 식의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남자들 몸속에는 다 다다익선 전략이 있어요. 아주 깊게 노골적으로 들어가면 느낄 거야.
그래서 이걸 가장 공통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이제 그런 거 돌아다니더라고. 여자들은 신발장에 신발을 쌓아놓고 신을 신발이 없다 얘기하고, 남성들은 폴더에 야동을 막 800개씩 넣어놓고 볼 야동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에요. 이건 제가 뭐 직접 보거나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여자들이 야동을 얼마나 보는지도 모르겠고 뭘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만약에 좀 진짜 진지하게 연구를 해본다면 아마 남성과 명백하게 다른 패턴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으로 여자들을 마주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 레드필적인 얘기들이 한 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단순히 주변의 여자들을 지인으로 만나고 과 여사친으로 만나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은 평판에 예민한 동물이고, 여자들은 매니플레이티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론 애초에 인간관계다 그렇지만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뭐 멀리 있는 그런 떨어진 관계에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게 많고요. 물론 그 와중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한 여자랑 좀 올고지 사귀고 깊게 들어가고 서로 깊게 알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충분히 많은 경험이 있다 보면은 그 패턴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는 10대 남자애들한테 해보지도 않고 레드필 먹고 하는 척하지 말고 일단 블루필이나 먹고 원래 하던 대로 살아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10대 남성이 레드필 지식을 깨달았습니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19살, 18살짜리가 저는 연기를 이해했습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충분한 사회적인 인생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자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드필 지식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다양하게 발현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레드필은 뿌리라고 했죠. 위에 줄기가 어떤 식으로 자라고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피는지는 알 바 아니에요. 단 출발은 뿌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사디스트라면 배타적 남성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사디스트는 예를 들면 뭐 침대에서 하는 플레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만 그러면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뭐 BDSM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는 뭐 당한 쪽이 좋은데 알파메일이 되긴 글렀나요? 뭐 이런 얘기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보면은, 아니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봐봐요. 빌 벨포든가요? 아무튼 그 사기꾼 있잖아. 디카프리가 연기한 그 남자는 완전 알파메일의 전형이에요. 근데 그 남자 보면은 그 영화 엄마 아빠랑 보지 마세요. 그 영화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보면은 막 창녀 불러다가 막 그 SM 플레이 하잖아. 묶어놓고 막 촛불로 막 고운당하고 막 울피 이지랄하잖아.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뭐 침대에서 지배적인 섹스를 원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럼 뭐예요? 낮에는 내 남자가 나를 리드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미녀와 야수 아키타입이라고? 여자들은 야수를 길들이고 싶은 거지 순한 양 같은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순한 양 같은 남자를 원하는 여성이 있다. 뭐 순한 양 같은 남자를 언제 원할까요? 한 결혼할 때쯤 원하겠죠. 아니면은 전 진짜 순한 양 같은 남자가 좋은데요 하면은, 지가 뭐 남자 프레임에 들어가기 싫은 여자애들이고, 뭐 그거는 일반적인 뭐 매스큐린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서로 애초에 니즈가 안 맞는 거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렇게 순한 양 같은 남자를 원한다면 뭐 한번 만나서 사귀어보라. 한번 만나서 사귀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뭐 과에 뭐 알파메일 오빠가 있다고 해서 과의 모든 여자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알파메일한테 성적으로 끌리는 걸 알아도 저런 오빠는 위험한 오빠고 저런 남자랑 만나면 상처받을 거고 난 저런 더러운 오빠 싫어하면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여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호기심이 안 생겼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핫한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접근을 했을 때 여자가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각자 자기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발현되는 거는. 그게 다양성처럼 보이는 거지. 레드필 지식은 패턴을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딱히 이건 충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